자동차에 너무나 편파적이어서 객관성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현대기아차 만점 주려고 테스트하나요?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당연히 안전한 자동차 타야죠. 이건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안전한가? 이건 조금 어렵죠. 내가 일일이 차 몰고서 벽에 가서 직접 부딪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NCAP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중요 지역만 봐도 미국, 유럽, 호주, 일본, 중국, 한국 지역별로 NCAP 테스트가 다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지역에서는 좀 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 그냥 실수인지 뭐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곳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시험 결과까지 봐야 진짜 안전한 차를 고를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죠. 네, 1월 31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KNCAP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KNCAP은 매년 주요 신차들 안전성을 평가하는데요. 뭔가 평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이래. 이번에 테스트한 거 보면요, 총 7종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차량 볼보 XC40, 리차지, 폴스타2, 현대 아이오닉6, 기아 니로 EV, 전기차 4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쌍용 토레스, BMW X3, 제네시스 GV70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등한 차가 어떤 차일까? 안전해 볼보? 고급차 BMW? 당연히 아니죠. 기아의 니로 전기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와, 그럼 2등은 뭘까요? 2등 폴스타가 2등 했겠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2등은 현대 아이오닉6 그리고 제네시스 GV70이 거의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차종은 점수가 0.3점 차이가 나요. 야, 이래도 되나? 현대기아차는 지금 KNCAP 역사상 1등급을 받지 못한 차가 단 하나 있습니다. 기아 경차 모닝. 이걸 제외하면 현대차 모든 차가, 기아차 모든 차가 다 1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테스트 안 한 차들이라도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신형 그랜저 새로 나왔잖아요. 당연히 95점 받겠죠. 1등급 당연히 받을 겁니다. 신형 코나 요번에 충돌 테스트 안 했지만 하면은 분명히 90점이죠. 제가 미리 예언했고요. 나중에 그거 맞으면 제가 진도준인 걸로. 뭔 개소리. 자, 그럼 폴스타, 볼보 이런 차들은 요번에 몇 등급이 나왔을까? 볼보 XC40 리차지 3등급이 나왔고요. 폴스타2 4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안전해 볼보 그리고 형제 브랜드인 폴스타, 이거 안전하지 않은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사고 예방 안전성 점수가 과락이 됐다. 그래서 4등급이 부여됐다고 합니다. 아니, 점수가 1등급인데 왜 4등급이 부여가 돼? 좀 황당하죠? 전체적으로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요, 1등 기아 니로 EV 90점을 받았고요. 2등 현대차 아이오닉6 89.9점, 3등 제네시스 GV70 89.6점, 4등 BMW X3 86점, 5등 폴스타2 84.4점, 6등 볼보 XC40 리차지 83.7점, 7등 쌍용 토레스 81.6점. 지금 점수로는 볼보 XC40도 1등급이어야 되거든요. 82점까지는 1등급이에요. 82점부터 2등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쌍용 토레스는 점수로 2등급이죠. 그런데 여기서 등급을 보면 또 딴판입니다. 볼보 폴스타는 점수로 따지면 1등급인데 3등급, 4등급을 받은 거죠. 토레스도 그럴 뻔했는데 쌍용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나마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 IIHS에서 볼보 X40 리차지 9등급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도 5스타 별을 5개 받았어요. 호주에서도 1등급입니다. 폴스타도 보죠. 폴스타는 미국 NHTSA에서 1등급, 유럽에서 1등급, 호주에서도 1등급을 받았어요. 왜 우리나라만 이런가? 충돌 안전성을 보면 볼보는 92.8점, 폴스타는 94.5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보행자 안전성 테스트를 봐도 폴스타2는 92.7점, 볼보는 84.3점. 그럼 어째서 3등급, 4등급이라는 거야?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하는 KNCAP은 사고 예방 안전성, 그러니까 ADAS를 테스트하는 기준이 아주 독특하다는 건데요. 독특한 점 첫 번째, 차로 유지 지원 장치를 보시면 이게 아주 이상합니다. 볼보나 폴스타는 4점 만점에서 빵점을 받았어요. 아니, 볼보나 폴스타 직접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로 중앙 유지 장치 엄청 잘 됩니다. 와, 이 정도로 훌륭하다고? 와, 신기하다. 이럴 정도로 잘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편안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깎였을까? KNCAP은 차로 유지 장치를 아주 희한하게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같은 사람은 당연히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 차로 유지 잘하는구나 이걸 테스트하는데 KNCAP은 어댑티브 크루즈를 끄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국산 차들을 보면 차로 유지 장치가 별도로 있잖아요. 수입 차들은 이게 통합되어 있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 볼보나 폴스타는 이게 통합이죠. 어쨌든 국산 차는 이걸 켜고 이게 통합되어 있는 수입차는 끈 채로 차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전에도 이거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구독자님들이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의 차로 유지 기능 이거 테스트 결과 나왔을 때 테슬라도 차로 유지를 제대로 못한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국토부의 해당 테스트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로 테스트하나요? 했더니 오토파일럿을 끈 상태로 테스트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로 유지 기능을 별도로 빼지 않으면 테스트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 테슬라는 왜 그걸 껐냐면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을 켜게 되면 차로가 꺾여 있을 때 차가 스스로 속도를 감속한다는 거예요. 속도를 감속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걸 껐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시험 방법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당 기능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나? 유로엔캡 평가 항목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죠. 유로엔캡에서도 차로 유지 기능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보면 4점 만점인데 폴스타가 몇 점을 받았나? 3.5점을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작동된다는 얘기죠. 아니 해당 기능이 잘 작동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묶여서 원터치로 작동돼? 그러면 우리 기준에 안 맞네? 그럼 검사조차 안 해. 이건 빵점.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볼보나 폴스타는 너무 호구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두 번째, 사각지대 감지장치 0.5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수입차 그리고 쌍용차는 그 절반인 0.25점을 받았습니다. 이거 왜 0.25점 받았나? 사각지대 감지장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운전할 때 깜빡이 딱 켜면 이쪽에 차가 있으면 노란불 딱 켜주는 거예요. 현대기아는 이걸 기본 기능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브랜드는 이게 옵션이에요. 안전 트림을 추가하면 세트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절반의 점수를 깎게 돼 있어요. 이게 기능적으로는 잘 됐는데 이게 옵션이라고 해서 점수를 깎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물론 옵션이 아니라 기본 기능으로 주면 좋은 거 맞는데 이것 때문에 감점을 한다. KNCAP의 독특한 점 세 번째, 후측방 경고장치. 후진할 때 주변에서 오는 차들 감지해주는 기능이죠. 그런데 이거 제대로 받았나? 못 받았죠. 2점 만점에 0.3점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볼보, 폴스타, 토레스 모두 0.3점을 받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적게 받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입니다. 옵션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깎였고요. 그럼 1점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왜 감점됐는지 이게 설명이 부족합니다. KNCAP에서 올린 영상을 한번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 니로는 이렇게 가다가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죠. 폴스타 애초부터 그냥 멈춰있네요. 토레스도 지금 가만히 서있네요.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심지어 볼보는 아예 영상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움직이다가 박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뭘 해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KNCAP은 업로드한 영상이 조금 아쉽습니다. 야, 이걸 이렇게 엉성하게 테스트한다니. 만약에 우리 모카에서 이걸 테스트했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 올렸다? 그럼 저희는 아주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정부기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상을 만드실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빠짐없이 의혹이 남지 않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조절형 최고 속도 제한 장치라고 하는데요. 볼보 폴스타가 빵점을 받았네요. 이거 무슨 기능이냐면 속도 제한 버튼인데요. 이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보면 거기 한 번 누르면 크루즈 컨트롤, 두 번 누르면 리미트 이렇게 작동되는 기능. 왜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평가 항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차들엔 다 있어요. 이거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거 실수로 누르는 경우 빼고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이 기능이 왜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엔 꼭 들어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영국 차들 그리고 독일 차들에 간혹 있는데 왜 있지? 이걸 굳이 평가 기준에 넣어야 되나? 이게 안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능형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수입차는 단 한 대도 빠짐없이 다 0점입니다. 현대기아는 다 1.5점 만점이에요. 와, 이건 좀 선 넘지 않나? 수입차라면 어떤 차도 이걸 만족시키는 차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기준이 이상해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지능형 최고 속도 제한 장치라고 해서 카메라로 앞에 있는 속도 표지판을 봅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수입차도 다 돼요. 안 되는 차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세팅 속도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다른 차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테슬라는 맨날 타니까
많은데 테슬라는 속도 제한에 맞춰서 속도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보면 테슬라도 빵점을 받았어요. 이걸 뭘 기준으로 테스트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죠. 뭔가 KNCAP에서 요구하는 아주 독특한 어떤 신호 체계가 있나 보죠. 그걸 맞추지 못하면 빵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6번째, 긴급 조향 기능. 이것도 수입차는 다 빵점입니다. 차량 전방에 보행자 아니면 주행 차량, 가장자리에 서 있는 차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옆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능, 요건데요. 요게 현대차가 되긴 되나요? 현대차에서 이거 되는 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니로 볼까요? 니로는 지금 차를 그냥 박아버리네요. 그냥 박아버렸는데 0.25점. 영상에는 없는데 지금 사람은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6가지 아주 독특한 테스트에서 점수가 낮았다. 그래서 폴스타2, 볼보는 충돌 안전 테스트 이런 자동차의 안전성은 좋았는데 에이다스에서 아주 이상한 이유로 점수가 낮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오케이, 에이다스는 조금 나쁠 수 있지.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 충돌 안전 점수가 60점이에요. 에이다스는 20점. 그래서 에이다스는 그 전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에이다스만 놓고 봤을 때 그 만점의 50% 이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꽈락이 돼서 볼보는 3등급, 폴스타는 4등급이 됐다, 이겁니다. 꽈락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시험 칠 때 전 과목 점수를 다 합쳐서 점수를 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필수 과목, 이거는 정말 안 되면 안 돼, 이런 특정 과목이 합격 점수를 넘지 못하면 전체를 낙제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자동차 테스트에도 그런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차가 아무리 좋아도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안 터져. 에어백이 터질 때 각도기를 들고 다니면서 맞춰서 터트려야 돼. 그러면 그 차는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에이다스도 중요해요. 긴급 제동이 돼야 되는데 긴급 제동이 안 되고 그냥 들이받아, 이건 꽈락 돼야죠. 근데 이건 에이다스가 잘못 작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KNCAP 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에요. 세계 어떤 자동차도 하지 않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걸 현대기아차만 딱 맞추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도 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맞추지 않는 차라고 해서 꽈락을 시킨다, 이건 좀 너무 이상하죠. 게다가 심지어 이 에이다스로 꽈락을 시키는 거 올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작년만 해도 에이다스는 꽈락이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이게 갑자기 꽈락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볼보보다 폴스타가 점수가 더 낮잖아요. XC40하고 폴스타2 플랫폼이 완전히 같은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데 폴스타2는 도대체 왜 낮을까? 폴스타는 이런 정책을 썼죠. 이 보조금을 위해서 수입차에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이 옵션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에이다스도 옵션으로 뺐어요. 에이다스로 옵션을 뺐는데 이걸 선택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걸 누가 선택 안 하겠어요? 이 에이다스에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있고 뭐 차로 유지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상 이걸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옵션입니다. 사실 이걸 뺀 이유는 이걸 뺐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더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뺀 이유도 있을 텐데, 이 테스트에선 살짝 그 사실 자체도 좀 괘씸하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결과 볼보보다 폴스타가 점수가 더 낮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토부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국토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입차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의 교통환경과 평가 기준을 고려한 안전기준 적용이 미흡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안전기준 적용이 미흡해서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내 평가 기준을 고려한,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 KNCAP 말 안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KNCAP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죠. 이게 한국에만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들이밀면 글로벌 제품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진짜 안전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건 과감하게 좀 바꿔주고 이런 걸 해줘야지 진짜 안전한 차를 골라낼 수 있겠죠. 이렇게 현대기아에만 유리한 걸 만들 거면 현대기아차는 국산차 프리미엄 해서 별 2개를 그냥 주고 시작하면 어떨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폴스타도 한마디 했는데요. KNCAP 결과는 존중한다. 그렇지만 폴스타2의 안전성은 테스트 결과 수치보다 뛰어나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좀 부끄럽습니다. 물론 국토부는 자국산업 보호하는데 힘써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NCAP이라는 거 객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죠. 어떤 외압도 반영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죠. 테스트 하시는 분들, 테스트 방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정말 중립적인 이 연구원의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실험 제도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럼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개선해 나가야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우리를 다 비웃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KNCAP을 보고 막 받았을까봐 그게 상당히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충돌 테스트 가만 보면 좀 답답합니다. 전기차 안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달에 현대차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아이오닉5의 충돌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정말 황당했죠. 왜냐면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스몰 오버랩도 아니고 강화된 측면 테스트도 아니고 일반 40% 오버랩을 테스트하더라고요. 이렇게 뻔한 테스트 이걸 하고서 역시 최고의 안전성이 입증됐다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이오닉5 연석에 부딪혔다 하면 불나는 사고가 계속 터져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건 전혀 테스트하지 않고 이건 뭐 쓸데없는 걸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분들 눈에는 코나 EV 화재가 나는 거 아이오닉5가 사고 나면 화재 나는 거 이런 문제가 정말 안 보입니까? 반면에 볼보나 폴스타2 이거 전기차인데 화재 나는 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잖아요.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 테스트해야죠. KNCAP은 대체 뭘 테스트하나요? 현대기아차 만점 주려고 테스트하나요? 이 NCAP이라는 건 자동차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더 나은 자동차,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도록 한다는 게 본래의 취지죠. 그 취지 어디 가고 지금 현대차가 제일 안전하다 이런 결과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스몰 오버랩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아니면 뭐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그럼 그걸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줘야지 리미트 버튼이 있네 없네 이거 없으니까 꽈락이네 이건 뭐 3등급이네 4등급이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 꼬투리 잡는 일밖에 안 되고 너무 사소한 일이죠. 아닌데 현대차는 있는데 하고 현대차가 뭐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세계에 누가 그걸 인정을 해줍니까?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건 더 안전한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원하는 건데 에이다스 과락이라고 해서 하나의 요소가 다른 두 개의 요소 그러니까 충돌 안전성이나 이런 건 아무리 잘 받아도 그건 소용이 없어. 그냥 에이다스의 리미트 버튼이나 이런 거 없으면 그냥 걔는 꽝이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이거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20점짜리 요 한 개의 요소가 이 두 개의 요소의 의미를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더 안전한지 저게 더 안전한지를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국차에 너무나 편파적이어서 객관성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이게 대체 누굴 위한 테스트인가 싶을 정도죠. 잠깐만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물론 KNCAP을 포함해서 각국의 NCAP 테스트라는 거 다 각자의 기준에 맞게 하는 거죠. 어떤 게 맞고 틀리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한계점이 있다 이런 걸 알고서 참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기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장관님 지금 이거 보고 계신가요? 아니 원희룡 장관님 한번 모시고서 얘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원희룡 장관님은 LH 사태나 이런 것들 보면서 LH 이렇게 한 거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KNCAP 문제점 장관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한번 나오셔서 KNCAP 내가 제대로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해주세요.